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임신하는 횟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어렵게 임신했더라도 5분의 1은 정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에서 양육비로 한 달에 128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절반은 교육비가 차지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첫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직군은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 모기에 쉽게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신체의 온도가 높고 분비물이 많아지는 임산부 역시 모기에게 잘 물린다고 하죠. 화학살충제가 부담된다면 모기가 싫어하는 계피를 창가에 두거나 시트로넬라 오일 같은 천연 모기 기피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첫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직군은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세에서 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로 가장 높았던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습니다. 기혼 여성이 임신하는 횟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어렵게 임신했더라도 5분의 1은 정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에 실은 보고서에서 기혼 여성의 평균 임신 횟수는 2009년 2.45회, 2012년 2.41회, 2015년 2.34회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5년 임신 횟수 2.34회 중에서 22.2%는 임신 중절이나 자연유산 등으로 출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연유산은 강도 높은 노동과 스트레스, 직장 내 모성보호 미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에서 양육비로 한 달에 128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이가 2명인 기혼 여성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자녀 가정의 양육비는 교육비, 돌봄 비용, 기타 비용을 모두 합쳐 한 달 평균 128만 6천 원이었습니다. 양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 427만 원을 기준으로 6개 구간으로 구분한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양육비는 65만 7천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의 양육비 203만 원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두 자녀 가구가 공교육과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65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교육비는 전체 양육비에서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는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은 자녀 2명에게 공교육 10만 6천 원, 사교육 15만 8천 원을 들여 모두 26만 4천 원을 교육비로 투자했습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의 두 자녀 가구는 공교육비로 34만 2천 원, 사교육비로 80만 4천 원을 각각 투입해 교육비로만 114만 6천 원을 썼습니다. 한 자녀 가정의 평균 양육비는 64만 8천 원, 세 자녀 가정은 152만 9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학교 전담경찰관 사건을 계기로 제도상 허점이 속속 드러나 존폐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경찰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도 대상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어 문제가 된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 사건. 경찰 특별조사단은 해당 경찰관들이 위계와 위력에 의해 성폭행을 했다고 보고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10대 자퇴생을 성폭행해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잇따라 무리를 빚자 학교 전담 경찰관의 제도상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 명의 경찰관이 학교 16곳을 담당할 때도 있고 남녀 구분 없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장단기 과제를 나눠 전담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 여학교에는 가능한 여경을 투입하고 남녀공학에는 2인 1조로 배치하되 상담 업무는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1,200명 수준의 전담 경찰을 심리상담사나 교직 경력자로 대체하고 학교폭력 예방 외에 일반 상담은 학교에서 맡도록 직무 전문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행 4년을 맞는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불명예를 싣고 본래의 도입 취지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물놀이 이후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마른 익사의 위험성이 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놀이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목에 있는 후드는 물이 폐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데 어린아이의 경우 후드가 100% 제 기능을 못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른바 마른 익사의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마른 익사란 물에서 나온 뒤 24시간 안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것으로 들이마셨던 소량의 물이 기도로 넘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3세 미만의 아이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마른 익사는 전체 익수 환자의 1에서 2% 정도로 흔하지는 않지만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놀이 후 24시간 내 기침, 가슴 통증, 호흡곤란, 극도의 피로감,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면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은 성대 근처의 후두 부위가 이제 경련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실제 폐 안으로는 물이 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경련을 풀어줄 수 있다면 조기에 좋아질 것이고 그게 잘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인공호흡까지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속히 응급실로 오시는 게. 아이가 과격하게 물놀이를 했거나 물을 많이 먹은 것으로 보이면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선 지카 바이러스, 국내에선 일본 뇌염 발병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모기가 날아다니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걱정이 됩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상책이지만 일단 물리면 가렵다고 긁지만 말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기에 물리면 가려움증을 느껴 일단 긁게 마련입니다. 모기의 타액이 피부 안으로 침투하면 백혈구가 반응해 염증에 관여하는 물질인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이 히스타민 분비가 가려움증의 원인인데 찬물로 씻거나 얼음찜질을 하면 덜해집니다. 모세혈관 수축으로 백혈구의 반응이 줄면서 히스타민 분비도 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린 부위를 긁거나 침을 바르면 증상이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국소 부위에 좀 많이 붓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렵다고 이제 막 긁다 보면 2차 감염도 되고요. 뭐 침도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 침 안에 또 균들이 있어서 그쪽에 봉소염 같은 게 일어나면 상처가 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 2차 감염인 봉소염은 피부 표면에 상처를 통해 들어온 세균이 피부 깊은 곳에서 일으키는 염증인데 방치하면 피부가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모기에 물린 부위를 긁으면 모기가 옮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빨리 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영국 리즈대학교 연구팀이 이집트 순모기를 이용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모기에 물린 부위를 긁으면 모기가 동물로 옮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빨랐습니다. 아직 동물 실험 결과지만 사람에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에서 할인권 등을 알아볼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물놀이 시설 할인권을 검색하자
수십 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 글이 뜹니다. 원가의 60%를 할인해준다는 솔깃한 글도 있지만 무심코 구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찰은 조언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할인권 등 휴가와 여행 관련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약 800건 중 30%가 7, 8월에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물놀이 시설 할인권 판매 사기가 39%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등 교통권 관련 범죄, 숙박권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원가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할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특급 호텔 숙박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2천만 원 가까이 가로챈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거래를 하기 전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결제대금 예치, 즉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 직거래 카페, 오픈마켓 등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을 놀이와 체험으로 배우는 건 어떨까요? 대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부산에 놀이형 법체험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속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복을 입은 초등학생들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진지한 모습은 베테랑 판검사 못지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몰랐던 법도 알게 되고 선거 방식이나 이런 것도 자세히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대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부산 솔로몬 로파크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놀면서 배우는 곳입니다. 대전에서는 연간 22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부산 솔로몬 로파크에는 법 질서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 영남권에 선진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연중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체 관람객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면 전문 해설사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2016 인구의 날을 기념해 예비아빠 도전 육아 골든벨이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민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빠 육아 참여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서울 문화 행사는 2일 가정 양립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남성의 가사와 육아에 참여 그리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임산부 500상이 오늘 골든벨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비 아빠 도전 골든벨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의 예비 부부가 참가했는데요. 예비 아빠들은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그동안 공부해온 육아 상식을 뽐내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육아 상식을 OX 문제와 객관식 문제로 풀어보는 예선전. 제시된 문제의 정답을 술술 적어가는 참가자들도 있고 고민을 하다가 자신 없이 답을 적는 참가자도 있었는데요. 답이 공개되자 여기저기서 희비가 교차됩니다. 한편 열심히 문제를 푸는 예비 아빠보다 더욱 애가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객석에서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예비 엄마입니다. 뱃속 아기와 함께 열심히 응원해보는 예비 엄마들. 육아가 대부분 엄마가 전담하는 걸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제 아빠가 와서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보 너무 잘해주고 있어. 사랑해. 화이팅. 남은 문제 열심히 화이팅. 이날 예비 아빠 도전 육아 골든벨은 그동안 알고 있던 육아 상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거 느꼈고요. 좀 더 공부 많이 해야겠습니다.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준비할 게 많네요. 산모 교실만 해서 와이프만 가고 저 같이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왔는데 좀 재밌었고요. 그래도 어제 조금 공부했거든요. 좀 떨어져서 아쉬운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또 정보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요. 민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코너는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여행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부산 출신 조경태 의원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삼포 세대라는 웃지 못할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결혼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인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또 청년들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보육예산 문제로 육아 문제도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으면은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보육 문제, 육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훌륭한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청년 창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좋은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이 해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인 빈곤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실내의 온도차가 심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유난히 극심한 피로나 체력 저하를 느끼고 있으신가요? 적당한 운동과 함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버섯, 단호박, 고기 등의 식품 섭취로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